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와 관련된 거짓 주장을 1년 동안의 외교 방향을 드러내는 보고서인 외교청서에 버젓이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다는데 동의해줬다. 이런 황당한 주장을 실어놓은 것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19년 외교청서입니다. 해마다 외교 정책과 계획을 담은 일종의 보고서인데 위안부 문제란 항목에 우익들이 늘 해오던 주장이 쓰여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라고 부르는 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성노예란 표현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동원과 성범죄의 역사를 지우기 위한 꼼수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한국 정부도 이런 인식에 합의했다고 써놓은 다음 대목입니다. 성노예란 표현을 안 쓰기로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과 확인했다며 이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취지를 그대로 인정해 피해자들이 처했던 성노예 상태 자체를 부인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런 억지 주장을 외무성 공식 문서에 담기는 일본도 올해가 처음이란 겁니다. 2015년 합의 이후 발간된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에 대한 항목을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억지에 한국 측이 동의했다는 일방적인 주장도 실린 적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악화된 한일 관계를 틈타 거짓말까지 외교청서에 실어가며 과거사 왜곡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이런 일본 외무성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는 당연히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공식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것일 뿐이지 성노예 상태를 부인한 적은 결코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일본 외교청서의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우리 외교부는 반박 입장을 밝혔습니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 우리 정부가 밝힌 건 우리가 쓰는 공식 명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는 것뿐이었다면서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한 겁니다. 외교부는 이 같은 설명을 2017년에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이뤄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렸는데 거기서 확인한 겁니다. 실제 TF가 낸 보고서엔 일본 측이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않기를 바랐지만 한국 측이 국제적으로 쓰이는 용어란 점을 들어 반대했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TF는 이런 논쟁 자체를 외교부가 2015년에 비공개했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이 문제에 관여할 여지는 남겼다는 평가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오늘 논란이 커지자 지난 4월 외교청서가 나왔을 때 이미 일본 측에 이런 지적을 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일 관계의 또 다른 뇌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 수출 규제가 먼저 풀려야 재연장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렇게 쐐기를 박자 국정원장과 국방부 장관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고개를 드는 듯하던 재검토로는 쑥 들어갔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소미아는 원칙적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지난 4일 한일 정상회 환담 이후 감지됐던 지소미아 재검토 기류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당시 서훈 국장원장은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개인 의견이라면서도 지소미아가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원칙론을 꺼내든 청와대의 방침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제3의 안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종료 시점을 오는 22일에서 다소 연기하는 절충안 등은 일체 검토 대상이 아니란 겁니다. 연기는 전혀 검토해본 적이 없는 거죠? 네,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없이는 관계 정상화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